자, 이제 화면 녹화를 시작하였고 오늘 한번 교수님의 이 챗봇을 한번 이용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아직 제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나눠가면서 영상을 하나로 모을 것인데 오늘은 일단 이 챗봇을 알아가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이 챗봇이 어떤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지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어, 안녕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지식을 검색하는 이런 아, 네, 굉장히 친절한 어, 친구인 것 같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발생학 개념 중에서 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 하나만 알기 쉽게 설명해줘.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하는지. 배역. 네, 제가 생각할 때도 제가 발상 아직 많이 알진 못하지만 발생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이 germination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몸이 생기는 거에 가장 중요한 이제 개념이니까 결국에는 발생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배업으로 나눠지고 그 상태로 이제 애들이 이제 각자의 세포를 분할을 하고 이 morphogenesis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배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되게 깔끔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분화가 됩니다. 우리 몸은 조직과 작가의 배합에서 만들어진 몸입니다. 외벽 이제 그 바깥쪽에 있는 배열빈이 바깥과 신경을 만든다. 신경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근육과 뼈와 순환계 몸 안쪽을 만들어주는 중간에 있는 중배열 몸통 그리고 안에 있는 장기들을 만들어주는 내배열.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네요. 이게 교수님이 정리한 내용이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얘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대답을 해주는 건지 원래 챗GPT의 이런 기능을 그 교수님 입력한 인포메이션을 토대로 이렇게 해주는 건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한번 어, 다른 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어, 형성이 형성을 쉽게 설명해줘. 저는 이제 아직 공부를 깊게 못했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이제 개념을 한번 파악하는 방향으로 이 친구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앞뒤 방향을 결정한다. 배열의 형태는 중요한 구조이다. 이제 제가 알기로도 이 primitive streak가 이제 앞으로 쫙 찍었다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위치와 이제 프리미티브 스트리크가 생겼다 없어지는 이런 위치가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생기고 프리미티브 스트리크가 있다는 게 약간 방향성이 생긴다는 게 중요한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중심선이 생기니까 이제 좌우도 어떻게 보면은 생기지 않나. 앞뒤가 생기고 반을 나눴으면 좌우가 생길 것과 같습니다. 몸만 모양일 때 한쪽 끝 선부장 근데 여기 물어보면서 저 공부해도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소구네요. 그치. 제가 수업에 들었던
이제 복주영 교수님 수업때 들었던 내용들인데 사실은 아직은 오지영 교수님의 이제 내용은 사실은 오르가노제네시스 부분이지만 이런 것도 이제 다른 부분의 내용도 이렇게 잘 알려주시네요. 어, 태, 태아기에 접어들기 전에 오르가노 제네시스가 이루어질 텐데 이때 장기들이 스스로 만들어지니 자꾸 궁금한 걸 물어보게 되는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발생 8주 이거는 왜 이렇게 표시했는지 보이네요. 교수님이 표시한 내용을 가져온 건지. 이 카네기 단계는 사실 교수님 첫 수업 때 설명하긴 했는데 어, 카네기 단계가 이제 성장 단계를 이렇게 23개인가로 이렇게 표시해 각각 단계로 이렇게 딱딱딱딱 사진을 이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카네기 단계도 알려주고 싶었지만 굳이 필요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한 건지 어쨌든 발생 4주 동안 진행된답니다. 네, 어렵네요. 요즘 이상하게 설명을 그렇죠. 신경계가 있어야 그죠. 그 중간에 이제 뉴럴레이션을 통해서 이 관이 이제 여기로부터 신호들이 나오면서 이제 분화 신호들을 주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심장, 그죠. 혈액이 공급이 돼야 음, 그 다음에 조기 발달 다 빨리 만들어진다네요. 나머지가 이제 마지막에 만들어진다. 일단은 가볍게 이 도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나머지 며칠 동안 공부를 좀 더 해보고 궁금한 걸 물어보는 식으로 이제 한번 이 도구를 더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교수님 네,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자 이제 한번 알아가는 과정이긴 한데 어, 아까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해봤습니다. 이제 되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 같고 이제 사실은 제가 챗GPT를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어, 제가 알기로는 이 GPT와의 좀 더 인터랙션을 좀 더 재밌게 잘하기 위해서는 이 GPT의 대답 방식이나 말투도 많이 사람들이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한번 최대한 교수님의 말투를 어, 가질 수, 가지게 해보는 게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교수님 수업을 제가 많이 듣진 않아서 교수님 말투 잘은 모르지만 자 이제부터 너를 학습시킨 오지원 교수님처럼 해줘. 교수님 말투와 성향을 최대한 비슷하게 해줘. 그리고 이제 참고 자료로 이런 거, 이런 거.
참고 자료로 교수님의 페이지를 줄게. 이런 거 붙여놓고, 얘들아 undergraduate 이런 말투 되게 학생들을 굉장히 아껴주시고 모티베이션 시켜주면서도 동시에 이제 뭘 하든 상관없다. 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약간 이런 말투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요걸 학습시키고 그리고 교수님은 약간 교수님은 천재셔. 천재 천재이셔. 음, 굉장히 지지 않으시고 엄청나게 엄청나게 정리도 잘 해주셔. 말투는 약간 엄청난 존재라 평범한 사람들을 보듯이 하시는 것도 하시는 느낌이 있어. 왜? 왜냐하면 우리는 교수님의 말투만큼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이지. 세상에나 설마 이것도 몰라? 어디부터 알려줘야 지 감이 안 잡히네요. 이런 식의 재밌는 말씀도 해주셔. 한번 해볼래?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재밌네요. 자, 이제 오중원 교수님의 봇이 제대로 이제 챗봇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교수님 열심히 이, 이 뭐랄까 열심히 입력해주신 교수님의 자료와 더불어 교수님의 말투까지 조금 어, 살짝이나마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재밌네요. 그러면 지금 제가 몇 분을 녹화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개의 질문만 더 하고 나중에 공부를 더 해서 또, 다시 돌아와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기까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이거를 안 들어가지나? 이렇게. 예를 들어 이걸 좀 참고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네요. 언제 다 공부하지? I tracked seventeen principle. Let's try introduction. 혹시 이런 것도 알려주려나? 제가 전에 발생학 전적대학에서 발생학 공부했었는데 그때 저 에이팝탑스에서 과정에서 뭐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그런 걸 좀 했던 기억이 살짝 어르품이 나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발생에서 에이팝토시스를 통해서 손가락이 들어 드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팝토시스는 제가 아는 게 좀 막는 어떤 세포 신호들이 작용하나요? 이런 내용까지 넣어주셨는지. 세상에나 설마 이것도 모르고? 음, growth니까 있나? 설마 내용을 알려주셨나? 여기 있네. BMP, BMP, BMP. BMP가 작동을 못하면은 두 규칙이 잘 안 만들어진다. 이 말투밖에 안 쓰시나? BMP, NGF, BCL, A, ALK는 옛날에 스포츠 노트 했던 것들인데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시험에 나올 만한 순위 문제. 그렇죠? 이거는 만드는 거고 이거는 없애는 건데 정말 간단한 문제긴 하네요. 제가 밑에가 답인 줄 모르고 밑을 내버렸는데 어, 답을 안 보고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미 아까 얘가 다 알려줬기 때문이죠. 확실히 교수님 말씀대로 내가 좀 힘드네요. 크 하면 어떤 반응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려고 했지만 GPT의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안타깝네요. 나중에 다시 공부하러 올 때 마저 하겠습니다.
Okay, so I'm back in my room. 그래서 이제 또 혼자서 혼잣말을 하며 이 GPT를 이용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방음이 잘 되진 않아서 그렇게 막 크게, 크고 또렷하게 말을 하지는 못하겠네요. 원래 이렇게 제 얼굴을 처음부터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살짝 투머치다 싶어서 안 했었는데, 어, 이제라도 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인터랙션 되는 걸 이제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까지 좀 몇 개 질문들 문제를 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 맨 처음에 물어봤을 때 이 질문 퀴즈에는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진짜 그냥 팩트 기반으로 좀 암기 위주의 그냥 간단한 질문들이 나왔는데, 이제 방금 제가 그냥 교수님의 강의를 한번 그냥 쭉 듣고 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은 잘 몰랐, 사실 안 나온 것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코르니아 부분만 보고 이제 잘못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좀 기억도 잘 나네. 이 소닉 해치워크 같은 경우는 사실 교수님 강의 영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전적대학에서 이제 그 발사학 배울 때 잠깐 들었던 기억이 살짝, 수년 전에 들었던 게 잠깐 살짝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싶어서 일단 골라봤는데 틀렸고,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제가 그냥 이제 경력이 안 좋으니까. 어쨌든 사실 이제 이거를 더 이용하려면 지금 공부를 더 하면서 이제 궁금한 걸 물어봐야 되는데, 어 지금 사실 하도 다 과목들이 많아서 막 엄청나게 깊은 그런 리뷰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이제 다시 또 공부를 하는, 그 오늘 있었던 수업을 했지만 이제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바로 영상을 듣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리뷰 겸 첫 공부였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그렇게 깊게는 못 봤지만은 한번 좀 더 이, 이 툴을 이용해서 좀 더 좋은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을지 해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리니지랑 모자이크 그 부분은 아무래도 교수님이 처음 하신 거기도 하고, 되게 아직은 막 엄청 오래된 그런 그 리서치 필드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동기에게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처음에는 좀 알아듣기 어려운 내용을 GPT가 얘기했다고 해서 확실하지 않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리니지 트래킹 내용이 어, 아, 되게 신기한 내용이죠, 사실. 세포에도 그 제가 옛날에 바이오인포메틱을 들었을 때도 약간, 사실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그 이볼루셔너리 바이올로지를 할 때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homologous, analogous 뭐 이런 것들, 혹은 특정 트레이트를 이렇게 역으로 어, 찾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리니지를 찾는, 뭐 사실 계통 분리 뭐 이런 걸 찾으러 어, 역으로 올라가는 그런 걸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사실 세포의 현 상태를 미니 뮤테이션들을 이용해서 이 세포의 이 발생학이랑 커넥션 했다는 게 진짜 확실히 교수님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확실히 이 세계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네이처에 실릴 만한, 제가 사실 저는 사실 뭐 네이처나 이런 거 대단하다는 것만 알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사실 감이 안 잡힐 정도로 대단한 거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해서 각 세포의 오랜 시간, 어떻게 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은 레플리케이션을 통해 있던 조그마한 뮤테이션이 다음 거에도 유지되고, 그게 또 뮤테이션 되고, 그 뮤테이션 유지 된 상태에서 또 뮤테이션 한 애들이 분리가 되고, 이렇게 하셔서 사실 뮤테이션을 이용해서 역으로 올라가지만 그 뮤테이션이 어떻게 보면 세포의
위치에 대한 마커 그리고 오리진에 대한 마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음, 사실 저는 좀 궁금한 거는 맨 처음에 이제 이 뮤테이션이 몇만 뭐 뮤테이션 계속 일어날 수 있지만 처음에 이 뮤테이션이 정말 간혹가다 하나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세포의 리페어 메커니즘에 안 걸리고 넘어갔고 이게 남아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다 이렇게 했는데 또 가다 보면은 이 신체에 있는 모든 세포의 위치 거의 모든 세포에 있는 위치를 뮤테이션을 통해서 알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은 만약에 뮤테이션이 날 확률이 굉장히 낮았으면은 처음에 자이곳에서 클리비지가 일어날 때 뮤테이션 있을 확률이 적으니까 사실은 그런 뮤테이션을 많은 세포에 찾기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제 지금 직관인데 그러니까 뭐 클리비지가 되고 8개, 16개 하고 엄청 많은 지금 수천 수억 개 세포가 되면서 그 안에 당연히 뮤테이션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그 더 첫 번째 단계 올라갈수록 뮤테이션 있을 확률은 어떻게 보면 더 적지 않나. 그래서 어쩌면은 뮤테이션 있는 세포들이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기하급수로 세포가 늘어나면서 한 번만 생겨도 그 뒤에 건 다 뮤테이션이 있고 그 뒤에 것도 또 뮤테이션이 더 추가 생기니까 사실은 그런 걸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교님이 찾아낸 것도 신체 전부가 아니라 특정 부위에서의 뮤테이션들을 트래킹한 거니까 방금 제가 혼자 얘기하면서 살짝 제 자신을 답변을 했네요. 음, 어쨌든 에이스 레벨의 임바란스 그러면은 일단 그래도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GPT를 활용하라고 하셨으니까 GPT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음, 사실 옛날에 이런 바이오인포메틱에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나질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바이오인포메틱 정말 좋은 필드고 정말 좋은 분석 자료 도구인데 다시 배우고 싶네요. 이번에 블라스트랑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NGS 같은 거 다음 며칠 뒤에 실습 때 해볼 거 조금은 해볼 수 있게 한번 해주시는 것 같긴 한데 그때 조금 더 사실 좀 더 아는 척을 하고는 싶지만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어, 가장 기본적인 뭔지에 대해서부터 물어보겠습니다. G1bot 알려줘. How genetic diversity arises within a single individual due to mutations that occur after fertilization. 사실 뮤테이션보다는 어떻게 보면 diversity라고 적었네요. 음, extremely important. 그러니까 이게 진짜 breakthrough이긴 합니다. 그러면 저도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iPS 그러니까 어떤 세포가 뭐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느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뭐 지금은 아니라고 반박한 자료를 내신 거지만 센트럴 dogma에 의해서 같은 다른 세포여도 이 어떻게 보면 액선이나 이런 레귤레이션 메커니즘에 의해서 좀 직접 발현하는 그리고 사용하는 유전자 정보가 다르고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분화돼서 스페셜라이즈한 분야도 다르고 사용하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유전자 갖고 있어도 다르게 우리가 어, 이 세포들의 다양성이 있다 이런 건데 이런 지금까지 그런 거였는데 사실은 뮤테이션 때문에 조금씩은 다 물론 당연히 100% 완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뭐
뭐 텔로미어 같은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뮤테이션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게 크다는 게 지금 저한테는 조금 충격적인 신선함이고, 그러면은 이거 진짜 신기하죠. 사실 같은 피부 세포인데도 어, 이렇게 다른 부분만 또 다른 피부 유전자를 갖고 생각해보면 뭐 검버섯 뭐 아니면은 그 뭐라 하지? 피부에 있는 그 왕점, 몽고 반점 같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모자이크 패턴 약간 엄청 쉬운 예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좀 어렵네요. 이 사실 이 컨셉을 인지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cancer, aging 오히려 our can shape 뮤테이션에게 정말 작은 걸 수도 있고 엄청 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 iPS셀처럼 역분할을 시켰을 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부위의 세포를 가지고 역분화시켰을 때 우리는 정말 같은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참 궁금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추가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제가 뭐 비록 아직 1학년밖에 안 됐지만 이건 사실 교수님께서 안토피니컬에 가까이 있어도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확실하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모사이크란 것 자체가 그렇죠. 바로 옆에 있어도 다르다는 게 진짜 이게 근데 진짜 재밌고 신기한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오 뭔가 1번 모든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은 당연할 수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죠. 왜냐면은 사람이 당연히 뭐 세포에는 뮤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있으니까 당연히 나중에 생긴 이런 세포들은 새로 지금 분열하고 있는 피부 세포는 뮤테이션을 가진 애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암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그게 언제 생긴 fertilization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생겼을 수도 있고 그게 즈음에 엄청나게 많은 different pattern으로 펴질 수도 있다는 게 진짜 major breakthrough고 그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역으로 추적을 해서 발생학적으로 이 세포의 위치에 중요한 가장 시작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교수님 말씀해 주신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모자이크라고 해서 바로 옆에 있는 세포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를 내가 리니지 트레이싱해서 바로 찾았다고 한들 바로 옆에 있는 걸 트레이싱하면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하기에는 사실 리니지 디비전을 보면은 여기랑 여기가 가까운 애는 당연히 그래도 나중에 분화됐으니까 아예 초반에 분화됐거나 나중에 분화돼도 이렇게 비슷한 계열의 뮤테이션들을 갖고 있으니까 추적하다 보면 결국 한 곳으로 모이지 않나 싶긴 한데 가끔씩 미스리딩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볍게 해봅니다. 사실 지금 제가 하는 건 다 지금 좀 졸린 상태에서 막 상상력 갖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이 영상을 솔직히 직접 보신다고 하면 뭐 되게 어이없고 웃기고 뭐 좀 바보 덜 떨어진 발상들일 수도 있는데 그냥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교수님도께서도 생각하는 거 중요하다고 하셨으니 그러면은 근데 그러면은 진짜 아이패스셀로 역분화를 시켰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예를 들어 두 에피셀리얼 셀이 다 두 개의 다른 뮤테이션을 갖고 있다면은 역분화를 시킨 두 개 시켰을 때 어쨌든 일부는 다르다는 거고 그 일부를 이제 만약에 다시 분할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론적으로 그 우리가 완벽하게 그 발생 단계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하면은 다시 또 그 모자이크로 분류가 돼야 되는 걸까? 근데 그 뮤테이션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로 오리지널로 돌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식으로 해서 뮤테이션이 일어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거나 세포가 죽을 수도 있지 않나. 좀 많은 생각이 나옵니다. 역으로 트레이싱을 한 거와 비슷하게 역분할을 했을 때도 좀 재밌는 연구들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히 해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준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쓴 말을 다시 써줘서 좀 고맙긴 하네요. 진짜로 약간 그라운드 브레이킹하다 생각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즈닝 디바이스니까 뭐 제 아이디를 훔쳐가진 않겠죠.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한 것도 IPSC 각 different 모사이크의 IPSC를 역분할을 시켜서 다시 또 분할을 시키면은 이런 리니지에 대한 재구성 어떻게 보면 뭐 supporting research가 될 수도 있고 뭐 좀 새로운 걸 또 찾아낼 수도 있는 뮤테이션을 가진 상태로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원래 자신이 뮤테이션을 갖고 있는 쪽으로 가는지 그건 아니겠다. 뮤테이션이 가서 이렇게 조금 모사이크가 섞인 거니까 이미 있으면 그건 뭐 메이저하지 않다면 뭐 새로운 뮤테이션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음 사실 오르가노이드도 되게 큰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환자한테서 가져온 거지만서도 특히 특히 또 그 같은 모사이크에서 같은 뮤테이션을 가진 애를 해서 iPSC로 분할해서 오르가노이드를 만들면은 뭐 좀 그렇죠. 사실 생각해 보면은 iPSC의 장점은 우리가 환자의 DNA를 가지고 분할을 시켜서 환자의 DNA를 가지고 있는 어,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그리고 그 환자의 어떤 약물에 대한 반응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오르가네이드를 만드는 건데 사실 우리가 뭐 심장을 열어서 심장 세포를 떼가지고 역분할을 시켜서 뭐 그거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런 피부 걸 가져와서 iPSC를 해서 다시 또 심장을 만들고 이런 것도 할 텐데 만약에 심장이랑 같은 리니지를 가지고 있는 같은 계통을 가지고 있는 그냥 사실 얻기 쉬운 피부 세포나 뭐 이런 근육 세포나 뭐 이런 거를 분할하면은 그냥 다른 리니지에 있는 애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환자 스페시픽 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저도 생각 못한 거를 GPT가 그쵸. iPSC를 이용해서 다시 이 디지스 컷 다시 뇌를 만약에 우리가 분할을 할 수 있다면은 언제쯤 이런 뮤테이션이 생겼는지를 뭐 G1PT가 제가 지어준 이름이지만 G1PT는 교수님께서도 나름 좋아할 수도 있는 아이디어라네요. 뭐 정말 저러실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실 어, 엠브리올로지에 대한 스터디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서 사실 조금 죄송스럽지만 어쨌든 이 코र्스 안에 있는 내용인 모사이시즘에 대한 나름 심화 고찰까지도 이렇게 GPT와 대화를 하면서 해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순간 생각이 나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을 GPT가 한 번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도구인 것 같고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직접 학습을 시킨 내용이 있으니까 좀 더 일반 GPT 모델보다는 어, 그래도 더 믿을만하고 도움되지 않을까. 물론 일반 GPT도 온라인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가져오지만 반대로 온라인에서 가져오는 거는 팩트 체크를 하기가 쉽지 않으니 음, 어, 참 요즘에 AI가 이제는 리즈닝 생각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고가 된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 두 개의 팩트를 가지고 사고가 된다는 것 자체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름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탐색 시간 한 10분이랑 기본적인 질문 몇 가지 해서 한 2, 30분 했었고, 아까 퀴즈 하는 거 혼자 20분 정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얼마나 제가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는데, 어, 지금 또 이렇게 심화 모자익 시스템에 대한 고찰까지 해서 거의 1시간 정도 채운 것 같은데, 한번 영상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말 과제라고 생각하고 미리 보여주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한 거라서 내용이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뭐 좀 가볍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돌아보니 이 GPT 모델을 사용하는 법도 좀 더 익힐 수 있었고, 좀 재밌게 어, 좀 공부해 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GPT 탐색은 마치고, 좀 더 이제는 한번 조금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음, 한번 재밌는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좀 오래 하는 어느 순간부터. IPSC도 당연히 발상학 랩이니까. 근데 이게 모델이 조금 느리네요. 말하는 게. 그 심화 모델이라 그런가 생각을 좀 오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음, 이걸 이미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혼자서 떠들던 게 의미 없어지는데, 그 G1 요의 그 G1 vs 교수님의 리서치에 스탠스 바이올리 hair follicles. 설마 교수님 탈모에 대한 브레이크스루를 이 전 세계 남성에 대한 이 희망을 주시려는 이거 노벨상 감인데, 교수님 믿겠습니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머리가 지금 스타일링을 해서 그렇지 좀
전 좀 비고 있긴 한데 교수님은 머리 많으신 것 같은데 또 불쌍한 저희를 위해서 이런 연구까지 해주신다는 게 탈모만 치료하면 진짜. 근데 모사이시즘 이런 거 멋있는 거 생각하다 갑자기 탈모 나오니까 뜬금없네요. 제가 그냥 어이없어가지고 제 자신이. 아, 맞습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의대 공부는 자연스럽게 암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의 최성 모델 그 영웅 정말 대박인 것 같아. 노벨상 사실 저도 이거 기다리면서 얘기 좀 하자면은 저도 진짜 줄기세포 쪽에 제일 멋있고 멋있다고 생각했고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제가 전 대학을 다닐 때도 발생학이라는 줄기세포 수업을 들었었는데 물론 많은 내용을 까먹어서 사실 지금 공부를 좀 다시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그 오자마자 발생학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즐거웠고. 그래서 그런가 저는 사실 3년 전에 대학을 졸업 2년 2년 전인가? 생각보다 얼마 안 됐네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얼마 안 됐겠지만 그 사이에 군대에서 열심히 배웠던 걸 까먹는 물 빼는 작업을 당했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어,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네, 이렇습니다. 어쨌든 많이 까먹었지만 아직도 그 제가 정말 그래도 줄기세포공학을 재밌게 들었기 때문에 옥트4, 석스2, KRF4, 시믹 요거는 아직도 까먹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뭐지? JB 걸든 그 막 제노프스 핵치환 뭐 이런 거 그래도 기억에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고. 사실 야마나카 팩토도 진짜 재밌었던 게 보통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테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할 텐데 거기서는 그 팩터들을 쫙 넣어놓고 이제 빼가면서 이제 한 번에 이제 어, 중요한 거를 이제 걸러냈다는 게 참 이렇게 이 멀티플 팩터가 있을 때 하나씩 테스트하는 거 하나씩 넣는 것보다 하나씩 빼는 게 그런 역발상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거기에서 그 생각을 해서 적용하는 건 진짜 역시 천재들은 천재와 노력한 천재. 노력하고 열심히 했고 시간과 모든 걸 쏟아낸 천재는 다르다. 가능하답니다, 교수님.
노벨상 가능성을 높이.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진짜 어떻게 이런 걸 하셨지? 근데 지금은 뭐 마지막으로 그냥 좀 재밌게 좀 교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건데 교수 교수님이 교수님은 무슨 옷일까요? 이런 것도 아나? 설마? 해주옷이, 동북옷이, 보성옷이. 교수님 교수님의 고향은? 교수님이 과연 본인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셨을지 테스트하겠습니다. 오, 이런 드리블. 음, 그, 또 같이 수업 듣는 동기 말로는 교수님 이제 완벽한 대구 사투리를 쓰신다고. 근데 저는 원래 경상도 사투리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재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수업 내내 시간 가는 게 보일 정도로 어, 그리고 또 강의를 잘해주시고 또 아낌없이 잘해주시니까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좀 사투리를 좀 좋아해가지고 그렇네요. 교수님께서 너를 학습기 때 사용한 자료의 양이 궁금해. 이걸 알려주네. 아, 접근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벌써 23년도 때까지 있었던 거에 대한 이 정리 노트. 이게 아마 그 조교분들께서 만들어주신 그 노트도, 이거. 이 노션에 있는 거랑 옛날에 강의하셨던 강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학습시킨 것 같습니다. 알려준 다음에 뭐 틀린 내용을 대답하면 뭐 고쳐주는 식으로 한 건지 뭐 사실은 GPT를 학습시키는 건 제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시중에도 GPT 굉장히 많은 챗봇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얘는 말이 되게 많다. 점점 말이 좀 많아지지? 아무튼 처음 했던 채팅이 생각나네요. 어젠가 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도 하고 기본적인 개념 같도 알려달라 하고 이건 진짜 수업을 듣기 전이라서 아이의 정말 뜬금없는 기본적인 질문했죠. 지금 와서 보니 근데 그런 건 안 알려줬네요. 쉽게 알려달라 했으니까 뭐 심장이 뭐 두 개의 심으로 만들어졌다가 뭐 뒤틀리면서 뭐 방이 나눠진다 이런 거는
그래서 교수님 말투 주입 주입을 했고, 주입을 하는 순간부터 이 말투 요거 사실 그렇게 이 말투 많이 쓰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약간 직접 처음으로 직접 했던 말투 중에 인상 깊었던 말투셔가지고, 저희가 노션을 쓸 줄 모른다 했을 때 그 상실 상실감의 표정이 너무 재밌어서 한번 해봤는데, 예, 이게 유일한 레퍼토리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교수님 수업을 들을수록 정말 저희 눈높이에 맞춰서 해주시려 하고, 어, 나중에 더 깊은 공부와 연구를 했을 때 정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는 노력이 정말 너무 감동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나 대단한 연구를 했다는 사실도 정말, 지금 말하는 게 다 마이크를 잘 들어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결국엔 이런 과정,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를 교수님께서 과제로 보신다 하셨으니까 제가 할 일은 결국은 했고, 뭐 교수님께서도 보신다면 뭐 IPS를 어떤지 한번 평가까지 아니고 그냥 딱 듣고 에이 별로다 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뭐 생각 좀 있네 이렇게 해주시면 저야 뭐 정말 감사한, 정말 영광일 것 같습니다. 300 300페이지 정도의 자료, 어떻게 보면 진짜 한 학기에 그런 수업, 한 학기? 의대 기준 한 학기가 의대 기준 한 달? 몇 주인가? 요번 내용만 해도 사실 몇십 페이지, 몇백 페이지,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추가적인 저희가 모르는 내용을 또 넣어주는 것 같은데 재밌었네요. 나중에 또 쓰게 된다면은 뭐 지금은 녹화량이 너무 많아져서 여기까지만 녹화하고, 좋은 과제였습니다. 덕분에 재밌는 이런 봇도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도 나중이라도 이 G1 봇을 제가 잘 써보겠습니다. 제가 이름도 G1 봇 챗 G1PT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Thank you, 챗 G1PT. 나중에 있으면 볼게. 짠. 너무 많은 걸 물어봐서 그런가? 오 마이 갓. 저 이제 자야 돼요. 내일 풀강입니다. 근데 문제도 만들어야 돼서 또 GPT 한번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